잡담을 좀 늘리는 거지. 자, 오늘 무엇을 할 거냐면은 점화식을 할 거고 기납법 정의를 할 거야. 알겠지? 그렇게 해서 개념 설명을 끝낼 기야. 즉 우리 책의 개념을 끝낼 거야. 생전하지도 않는 영상 촬영을 해야 되고 그럼 당연히 신갈 죽일 것들하고 서쳐 죽일 것들 때문이지. 뒷담화는 따놓고 이거 간지럽게. 참고로 너희들 책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걸 가르쳐 줄 거야. 실질적으로 점화식은 더 많이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할 거니까 보면 돼. 적지마. 어차피 영상 찍어서 올릴 거야. 영상 보면서 노트 필기해. 지금 노트 필기하지 말고 그냥 봐. 알겠지? 왜? 영상을 안 볼 것 같아요. 중요하니까. 점화식 할 거야. 카메라 때문에 걸려서 안 보이면은 거기 잘 보다가 카메라 이상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 줘야 돼. 두 번은 녹화 안 해. 이상 있으면 얘기해 줘야 돼. 자, 점화식을 할 건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오늘 수업 시간에 할 점화식은 4개, 2개, 2개 총 8개를 할 거야. 8개 점화식을 할 거고 그 외적으로 뭐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을 하는 거고 1시간 내에 끝낼 거야. 1시간 동안 바짝 설명하고서 끝낼 거다. 알겠지? 그러니까 보시면 돼. 자, 수열과 점화식의 차이는 뭐지? 그렇지, 나 수업한 의미가 없지. 그치? 뭐? 관계? 관계? 그렇지. 수열은 나열된 수들을 가지고 규칙성을 찾고 일반항을 찾는 거야. 점화식이라는 건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을 가지고 어떤 수열인지 즉 규칙을 찾고 일반항을 찾는 거야. 항 사이의 관계식을 주어진다면 그 식을 보고서 무엇을 찾는다? 규칙을 찾아내고 관계, 일반항을 찾아낸다고 생각하면 돼. 자,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규칙 찾기야. 그 규칙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건 노가다지. 항을 몇 개를 찾아보고 그 찾은 항들의 관계식을, 규칙을 찾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팁을 주진 않았지만 팁을 살짝 준다면은 우리는 항을 찾기 위해서 연산을 하잖아요.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는 항값이야. 그럼 우린 그 연산을 하지. 하는 건 바보인 거야. 왜냐면 우리는 얘가 어떤 값을 더해서 다음항이 나오는지 또는 어떤 값을 곱해서 다음항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거잖아. 근데 그걸 연산해 버리면 다시 우리는 또 무슨 값을 곱해서 나왔는지 무슨 값을 더해서 나왔는지 또 반대로 또다시 연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규칙을 찾을 때는 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식을 정리해서 쓰는 게 더 좋아. 우리는 수열에서는 뭐를 아껴야 된다고 했지? 시간을 좀 아껴야 된다고 했잖아. 연산을 한 걸 다시 되돌리는 연산 과정이 우리한테는 시간을 의외로 많이 잡아먹게 돼요. 그래서 규칙을 찾을 때 규칙이 주어져 있을 때는 그냥 연산을 해야 되겠지. 근데 내가 한 값을 찾아서 규칙을 찾을 때는 한 값을 찾는 연산을 하는 것보다는 그 연산이 어떤 반복적인 연산이 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더 좋아. 우리가 배우는 수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개차 수열이 있는데 얘 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등급 싸움을 하는 문제들은 여러 가지 수열이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 가지 수열은 모든 항이 규칙을 이루는 것보다는 주어진 수들이 짝수항, 홀수항을 분류해서 규칙을 이루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규칙을 이룬단 말이야. 하나의 수열이.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값이 나오는지 항을 분류할 줄도 알아야 돼. 즉 여러 가지 수열을 연습을 해야 진정한 수열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너무 많단 말이야, 종류가. 그러니까 기본 수열을 해놓고 그게 익숙해졌을 때 하나의 수열을 가지고 특정 항들의 일반항을 찾는 연습도 넘어가야 되는 거지. 알겠지? 그거를 기억하셔야 되고. 자, 점화식을 하는데 첫 번째부터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 복습하는 거야. 자, 우리 수열에는 무슨 수열이 있다고 했지? 맨 처음에 등차 수열이 있다고 했지. 그 다음에 무슨 수열? 등비 수열. 원래는 조화 수열이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조화 수열을 안 한다고 했지.
그치? 조화 수열 대신 우리는 뭐를 넣어야 돼? 개차 수열 넣어야 된다라고 했지. 등차 등비의 활용이니까.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그 수열을 이용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한다? 점화식을 생각해낼 거야. 자, 가장 기본적인 거 첫 번째 무엇을 할 거냐면은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다음 관계식을 주어줬다고 하는 거야. 자,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 A의 n번째 항에다가 특정 상수를 더하면 나오는, 즉 다음 항이 특정 전항에 특정 상수를 더해서 다음 항이 나오는 수열. 우리는 이런 수열을 무엇이라고 하죠? 그치,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등차 수열이다라고 한다. 즉 A의 n번째 항과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의 관계식을 가지고 규칙을 찾아내는 게 점화식이라고 보시면 돼. 분명히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이 된다? D라고 써졌긴 하지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상수라고 얘기를 했지.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거와 비슷한 형태지만 조금 다른 수열이 있어. 점화식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분류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우리 등차 수열하면서 했던 거 뭐가 있어요?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에 A의 n번째 항으로 가자. A의 n번째 항에 2배를 해준 게 A의 n-1번째 항과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을 더한 것과 같다. 얘도 우리는 이 식을 보고서 무슨 수열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어? 등차 수열이다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어. 무엇이기 때문이야? 등차 수열이 뭐지? 저거를 중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음 식을 보고서도 수는 아무것도 안 주어졌는데 항 사이의 관계식만 보고서도 우리는 무슨 수열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지. 이런 걸 우리는 점화식을 하는 거야. 어떤 건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자. 세 번째는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 R 곱하기 상수 곱하기 A의 n번째 항인 경우, 상수를 곱했더니 다음 항이 나온대. 우리 이런 걸 무엇이라고 하지? 등비수열이라고 하죠. 등비수열의 공비 찾는 식인 거고, 네 번째가 무엇이 되냐면 A의 n번째 항이 제곱을 하면 A의 n-1번째 항 곱하기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된다. 그럼 얘도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인 거지. 녹화하니까 다들 내 손 떠는 거야? 왜 이렇게 조용히 해? 알고 있다고 뻔히 대답을 안 하지만, 자, 여기까지가 우리는 기본 수열의 점화식인 거지. 이거는 선생님이 수열할 때 같이 했던 거지. 그치? 이렇게 항 사이의 관계식을 갖고 하는 건데, 자, 굳이 선생님이 이걸 복습한 이유는 딱 하나야. 얘랑 비슷한 점화식이 있거든. 그 두 개를 혼동하시면 안 돼. 점화식이라는 건 항 사이의 관계식을 가지고 규칙을 찾았다면 무엇을? 그 규칙을 가지고 뭐를 찾아야 돼? 일반항을 찾아내야 돼. 우리 일반항만 찾아낸다면 선생님 수열에서 얘기했잖아. 제일 중요한 건 규칙 찾는 거, 두 번째가 일반항 찾는 거, 그 다음에 합구하는 것까지만 계산하면 된다고 했지. 그치? 근데 우리는 일반항만 찾아낸다면 모든 수열의 합을 구할 수가 있어. 왜? 그걸 구하기 위해서 시그마라는 걸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등차와 등비는 합구하는 공식이 별도로 있는 거고, 일반적인 수열에서는 일반항만 찾아놓으면 시그마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무엇을 구할 수 있다? 합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열에서는 여러분들 뭐만 찾아낼 수 있으면 돼? 규칙과 일반항만 찾아내면 되는 거야. 어떤 건지 알겠지? 자, 기본 수열 말고 우리는 똑같은 얘랑 비슷한 또 하나의 식이 있는데 다음을 보자.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 A의 n번째 항에 아까 전에는 상수를 더하면은 등차 수열이라고 했죠. 이번엔 상수가 아닌 무엇의 n의 값에 따라서 바뀌는 값이라고 해보자. 자, 우리 개차 수열 했었죠. 무엇을 개차라고 한다고 했지? 그렇지. 너는 수업을 해라.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를 개차라고 했지? 규칙. 어머니한테 보낸다. 이만큼 이렇게 짤랑해도 보낸다. 뭐를 개차라고 했는지 기억하냐고. 선생님 등차 수열할 때 개차를 설명했죠. 그치? 공차가 나오는 거야.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뺀가. 그걸 우리는 개차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 개차가 똑같은 값이 나오면 우리는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고, 개차가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나오면 개차 수열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개차라는 건 다음 항에서 무엇을 전항을 뺀 값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 A의 n번째 항에 fn을 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얘는 일반항을 어떻게 찾냐는 거야. 여기에서 일반항.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건, 선생님이 맨날 여러분들 했던 거, 등차수열, 등비수열에서도 일반항 했던 거 기억나? 어떻게 찾았는지? 그냥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규칙성 찾는 거잖아. 한 번만 할게. 이것만 그거 하고 나머지 그냥 다 그냥 프리뿐만 쓸 거야. 얘도 보면은 너희들이 모르면 선생님 얘기했던 거, 수열에서는 뭐만 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답은 구한다고. 모르면 찾아내야 돼. 그 찾아내는 방법은 뭐밖에 없는 거고, 노, 가, 다밖에 없는 거고. 알겠지? 너희들이 얘 일반항을 찾는 걸 모른다면은 노가다를 떼야 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얘 일반항은 결론 먼저 얘기해주면 A의 n번째 항은 첫째 항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가 된다. 근데 이거 어디에서 봤지 않았어? 20? 그치? 그치. 어우, 하은이 개차수열이 일반항 구하는 거지. 그럼 뭐라는 거다 얘는? 개차수열의 점화식인 거지. 어떤지 알겠지? 선생님 모르겠어요. 그럼 봐봐. 첫째 항 냅두고 2 넣어주면 n에다가 1 넣어주면 A의 두 번째 항은 A1 플러스 F1이라고 할 수 있겠죠. n에다 2 넣어주면 A3은 A2 플러스 F인데 A2가 뭐랑 같대? 얘와 같다고 돼 있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할 수 있다? A1 더하기 F1 값 더하기 F2 값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하나 더 가주면 n에다 3 넣어주면 A의 4값은 A의 3값 더하기 F의 3값이고, A 3값이 방금 전에 위에 거와 같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다? A1 더하기 F1 값 더하기 F2 값 더하기 F3 값. 그럼 우리는 얘를 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시그마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네 번째 항이 이렇게 돼. 세 번째까지 합이니까 하나 더 적은 값이 들어간다는 거. 어떤지 알겠지?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자, 얘를 설명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1번 때문이야. 값이 일정하면 등차 수열, n의 값에 따라서 다항식이 나오면 개차 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까지는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 Fn, 식 n에 관한 식의 A의 n이 되는 거지. 그럼 뭐와 비슷한 거야? 얘와 비슷한 거지. 3번과. 그치? 값이 상수면 상수를 곱해서 다음 항이 나오는 건 무슨 수열? 등비수열. 근데 이제 상수가 아니라 뭐가 된다는 거야? 곱이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는 앞에 거는 개차라고 했지만 얘는 개차는 아니야. 무엇이다 라고 놓을 수 있냐면 얘 일반항. 우리는 일반항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지. 그럼 얘 일반항은 어떻게 된다? 첫째 항 곱하기 F의 1 곱하기 F의 2 곱하기 쭉 해서 어디까지? F의 n-1까지 계산을 해주면 된다. 찾는 방법은 뭐와 똑같은 방법? 얘와 똑같은 방법. 식이 더해져 있으면 넣은 항을 더하면 되고, 식이 곱해져 있으면 뭐 하면 돼? 1부터 n-1까지 넣은 항을 곱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거를 배우다 보니까 얘네 둘은 너희들한테 앞에서 배운 내용을 많이 중복시켜. 자, 여러분들 수하에서 유리식 배웠죠? 유리함수 하면서 유리식 배웠잖아. 그치? 유리식은 다항식과 분수식을 합해서 유리식이라고 하지. 그치? 분수식만이 유리식이 아니야. 행동하면 안 돼. 그럼 그 중에서 분수식을 배우면서 여러분들 세 가지를 기억하셨어야 돼. 분수식에서 포인트가 되는 건 첫 번째 뭐야? 부분 분수식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
분모분자 차수 비교했을 때 분모의 차수를 크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비엘이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즉 유리식 파트에서 이 세 가지를 배워 오셨어요. 알겠지? 자, 첫 번째 부분분수식이라는 건 뭐야? 실질적으로 부분분수식을 여러분들한테 수하의 유리식에서 가리킨 이유는 언제 써먹어라? 지금 써먹어라. 지금 써먹으라고 가리킨 거야. 왜? 지금 써먹어야 되는데 그때 안 가리키면 가리킬 단원이 없었거든.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부분분수식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면 돼. 한 가지 복습을 해주면 분모가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 b-a분의 1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있었다는 거야. 자, 이것을 왜 하냐면은 즉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거 오히려 복잡하겠죠. 우리까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공식들은 복잡한 걸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거였잖아. 근데 얘는 오히려 복잡한 식으로 바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분수를 더하고 빼려면 우리는 뭐를 해야 돼? 분모를 갖게 하는 통분이라는 작업을 해야 돼. 그러면 한두 개는 통분할 만 하잖아. 근데 100개의 분수를 통분하래. 그럼 우린 뭐 하면 돼? 지우개 들고선 너나 해라 하고선 던지면 돼. 못한단 말이야. 물론 할 수야 있겠지. 근데 하다 보면 뭐가 될까? 계산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데 그 분수들이 규칙을 이루고 있다면 우리는 그걸 통분하지 않고서도 뭐 할 수 있다? 연산해낼 수가 있다라는 게 부분분수식을 쓰는 이유야. 뭐야? 수열의 의미야? 접목되는 거지. 규칙을 이루고 있는 분수들이라면 통분이라는 작업을 하지 않고 연산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야. 꺼졌어? 다들 나를 안 보고 뭐 화면을 이렇게 찔끔찔끔 이렇게 보는 건데 나를 촬영하는 거야. 너희들 촬영하는 거 아니야. 니네들이 계속 화면을 보면은 나는 불안하잖아. 이래서 내가 촬영 안 하려고 그래. 온전히 집중받고 싶단 말이야. 관심 줘. 나에게 관심을 가져줘. 그치 예진아? 별로 관심이 없어? 싸웠니? 남친하고? 힘들어? 아파? 감기 기운? 몸살? 알았어. 말하기 싫대. 더 이상 물어보면 이제 때릴 것 같아 표정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 이거 신경 끄고 알지? 뭐 TV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 부분수식 꼭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에 두 개를 더 기억하셔야 돼. 뭐? 지수와 로그를 기억하셔야 돼. 지수 로그는 등비수열 파트에서 우리 이용된다라고 했지. 또 어디에서 이용된다? 여기 파트에서도 이용이 돼. 왜? 곱이야. 곱하는 건 뭐야? 너희들한테 로그 낼 확률이 크겠지. 왜? 더하기야. 미안해. 여기에서 더하기야. 그럼 뭐네? 로그 낼 확률이 크겠지.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뭐가 돼? 곱셈이니까 또 규칙적으로 약분되는 게 나올 수가 있겠지. 덧셈이야. 곱셈이야. 그럼 뭐 낼까? 지수 내겠지. 밑이 같으면 곱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지수끼리 뭐 하면 돼? 더하면 되니까 수열의 합을 또 이용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파트에서 많이 이용되는 게 너희들이 배웠던 지수, 로그, 부분분수식. 알겠지? 이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 자, 그 부분이 안 되는 사람들은 공부를 해주시면 돼. 자, 여기까지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기본 수열, 등차 등비 수열의 점화식 형태, 그거랑 혼동되기 편한 점화식 형태. 물론 얘는 개차 수열의 점화식이고. 그러니까 얘를 낸다는 자체가 개차 수열을 배웠냐라는 질문이랑 똑같아. 등차 등비 가르쳐놓고 등차 등비 점화식 가르쳤잖아. 근데 얘 뜬금없이 나왔어. 근데 얘는 뭐라고 했어? 아까 전에 개차 수열의 점화식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교육부에 들어가면 나는 나쁜 놈이 되는 거야. 교육부에서는 가르치지 말라고 해놓고는 시험 문제는 내니까. 너희들 교과서에서 다 실려 있으니까. 얘 때문에 우리는 개차 수열을 배워주는 게 좋은 거고. 그래서 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차 수열을 내도 할 말이 없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까지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얘를 내는 거는 지수, 로그, 부분분수식,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기가 편하니까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가 나오는 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막 다 써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합 생각해봐. 집합에서 우리는 문제 풀기가 제일 좋은 게 뭐야? 원소 나열법이 제일 좋았잖아.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원소 나열법 써줘? 타이핑 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뭐를 많이 써줘? 조건제시법 써주지. 왜? 원소 찾는 것도 하나의 시험 문제라. 수를 막 나열해서 등차인지 등비인지 찾는 것도 좋긴 하지만 수를 막 써주기가 너무 귀찮잖아. 그러니까 뭐 하나? 얘 딸랑 하나 써주고서 그냥 넘어가는 거지 문제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형태란 말이야 저 맛이. 그러니까 기억하고 계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할 거야. 된장, 고추장, 쌈. 이 넓은 칠판에 여기다 쓰면 되는데 못 쓴다고. 그럼 얘를 또 지워야 되잖아. 빨리 사진 한 번 촬영. 잠깐.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영상에 다 들어갑니다. 한 명이 찍어서 올려. 예쁘게 찍어서. 가만히 보면서. 쟤 또 카메라 여는데 또 시험 찍었어. 톡방에다 올려줘. 톡방에도 나갔어? 퇴출됐어? 네. 톡방에서 야 카톡에서 퇴출 기능도 있어? 알려줘 빨리. 저거 있지.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거고 이 다음으로 할 게 있어. 여기에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를 더 가르쳐 줄 거야. 점화식에 두 가지를 더 가르쳐 줄 거야.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가 우리한테 제일 중요해. 물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등차와 등비와 비슷한 형태의 두 가지 점화식 있지. 파란색으로 써줬던 거. 그게 실질적으로 모든 학교에 흔하게 출제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점화식 하나를 선생님이 얘기해 줄 거야. 별표야. 숫자가 아니야. 얘는 무조건 외워야 돼. 얘를 알고 푸는 것과 모르고 푸는 거에는 시간차가 너무 많이 걸려. 아까 전 거 같은 거는 몰라도 선생님 얘기했잖아. 어떻게 구하면 된다라고. 1부터 n-1까지 넣은 값을 더하거나 곱하면 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파란색 이 두 가지 형태 fn이 더해져 있거나 곱해져 있는 때는 우리가 일반항을 찾는 방법이 1부터 n-1까지 넣은 fn에다 넣은 값을 더해져 있을 때는 더하는 거고 곱해져 있을 때는 곱하면 된다. 이게 일반항을 찾는 방법이야. 근데 지금 구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유추해서 규칙 찾기가 힘들어. 그래서 얘는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선생님은 얘에다가 닉네임을 붙였어. 자, 보통은 학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방법이 다 똑같잖아. 우리 삼각함수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부호 결정하는 건 얼사탄코. 그치? 선생님도 그렇게 배웠고 너희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는. 이거는 일반화된 설명 방법이야. 근데 얘는 그냥 옛날에는 몇 번 점화식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옛날에 했거든. 왜냐면 점화식이 워낙 많다 보니까 1번 점화식, 2번 점화식, 3번 점화식, 4번 점화식, 5번 점화식 이렇게 했단 말이야. 얘가 이제 7번 럭키 7 점화식인데 근데 뭐 너희들이 지금 그 모든 점화식을 다 배우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풀이의 가장 중요한 값 구하는 거. 무슨 점화식이라고 한다? 알파 구하는 점화식이라고 한다. 왜? 이 알파 값을만 구해놓으면 뭐가 되기 때문이야? 일반항이 그냥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럼 알파 구하는 게 힘드냐? 힘들면 그거 자체가 고통이잖아. 고통이진 않아. 쉬워. 자, 얘 점화식은 뭐가 되냐면 다음 형태다.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돼. 점화식은 주어진 문제의 식을 보고선 어떤 유형인지 우선 분류를 해야 돼. 아까 전처럼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 A의 n번째 항에 상수를 더했는지 식을 더했는지에 따라서 어때? 일반항 구하는 풀이법이 틀리지. 상수를 더했으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야 되는 거고 상수가 아닌 fn이 더해져 있으면 뭐 했어? 개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을 썼어야 되잖아. 즉 주어진 식을 보고 어떤 수열인지 분류를 해서 그 분류에 맞게끔 풀이를 해나가야 돼. 그럼 맨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어떤 점화식인지 분류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분류된 점화식의 풀이법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점화식이 힘든 거야.
자, 다음 형태는 뭐냐면은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 나오는데 어떻게? A의 n번째 항에다가 특정 상수값을 곱해주고 특정 상수값을 더해줘 있다. 뭐야? 곱하고 더하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그치? 자, 이런 형태의 점화식에서는 그럼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냐는 거야. 얘에서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은 알파라는 값을 우선 찾아야 돼. 알파 찾는 게 제일 중요해. 알파만 찾으면 돼. 일반항을 찾기 위해서 알파라는 값이 필요한데 이 알파라는 값은 어떻게 구한다? 1-p분의 q값으로 구한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나왔어요? 이거를 무엇이냐면 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등비수열인데 등비수열이 그냥 주어진 AN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특정 치환을 이용한 등비수열이야. 치환을 해야 돼. 그럼 치환하려면 식을 변형해야 되는데 변형하고 봤더니 요 알파라는 값이 1-p분의 q와 똑같은 값이더라. 그래서 그 알파라는 값을 쉽게 찾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주는 뿐이야. 이렇게 알파라는 값을 찾았다면은 우리의 목적인 AN이 나온다. 알파 찾는 거 크게 어렵지 않죠? 그렇지? AN이 나오는데 AN은 어떻게 구한다? 알파 플러스의 첫째 항 마이너스 알파 값에 P에 n-1제곱이 된다. 선생님 얘기했잖아. 무슨 수열 나온다고? 등비 수열 나온다. 얘를 가지고 정리를 막 했더니 뭐가 나오더라? 나중에 정리해보니까는 등비 수열이 나오는데 그게 그냥 AN에 관한 식이 아니라 어떤 특정 식을 만들어서 등비 수열로 바꾼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은 문제 풀면서 한번 설명을 하고 너희들한테 중요한 건 얘가 된다는 거지. 뭐? 아무 고민 없이 뭐가 나온 거야? 일반항이 나왔지. 그치? 그럼 우리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한번 예문을 하나 들어가면서 풀자. 인상을 들어야 되는데 있다. 여러분들 뭐를 보면 되냐면 I의 33번 I의 33번을 보세요. 287쪽이야. 287쪽 I의 33번.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첫째 항은 뭐라고? 2라고 주어져 있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은 2배의 A의 n번째 항 플러스 2라고 주어졌을 때 A의 5번째 항 값은 어떻게 되냐는 질문입니다. 자, 이 문제는 뭐 하면 돼? 그냥 일일이 넣어서 구하면 돼. 일반항 찾아서 5번째 항 찾는 것보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으면 5가 나오지. 4번만 계산해서 5번째 항 나와. 즉 서술형이 아니면 뭐 하면 돼? 그냥 노가다 하는 게 비슷한 시간이 걸려. 서술형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서술형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일반항 찾으라고 하겠지. 서술형이 일반항을 찾아서 다음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겠지. 그럼 이제 답만 했으니까 일반항을 못 찾는다면 일부분에서 부분 점수 깎이겠지. 그 대신 답은 맞출 수 있겠지. 정 모르면 그렇게라도 답은 맞춰야 돼. 알겠지? 뭐 정확한 풀이법 모른다고 그냥 내는 건 바보야. 알겠지? 자, 얘가 나오면 얘는 1부터 넣어서 구하는 게 제일 빨라.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니니까 뭐를 해보자? 일반항을 찾아보자. 자, 얘를 봤더니 얘는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은 2배의 A의 n번째 항 플러스 4와 같은 거지. 그럼 우리는 일반항 찾기 위해서 뭐를 찾는다? 알파 값을 구한다. 자, 알파라는 건 1-p분의 q가 되니까 얼마라고? 4라고 찾을 수가 있어. 마사라고 찾을 수가 있어. 기억이 안 갔어. 이거는 이제 편집 안 해도 돼. 이걸 어머니 보면 쟤 왜 틀리지?
이것도 계산 못하나? 그러니까 우리 애가 시험 볼 때 이상하게 들려온다. 뭘 끄떡여. 나는 시험을 안 보잖아. 너희들은 시험을 보고. 자, 얘가 됐다면 우리는 바로 뭐를 찾는다? AN을 찾아준다. 다음 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하지. 계속 샀을 뻔했어. 알파 값 더하기 첫째 항이 얼마라고 주어졌어? 2라고 주어졌어. 2 빼기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4. p 값은 2에 n-1제곱이 된다. 그럼 얘를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4 곱하기 6 곱하기 2에 n-1제곱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카메라 울렁증 있어. 꼭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야지. 자, 그럼 우리는 뭐 찾는 거야? A에 5, N에다가 뭐 넣어주면 돼? 5 넣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6 곱하기 2의 몇 제곱? 4제곱이 된다. 얼마야? 300 곱하기 96. 92라는 답이 나오겠지. 어떤 건지 알겠지? 이렇게 해서 일반항 찾아서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럼 일반항도 찾아지잖아. 그러니까는 서술형에서는 여러분들 얘기했잖아. 서술형에서는 필요한 식들 이거 써져 있나 안 써져 있나 확인하는 거잖아.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 어때? 알파 값하고 바로 일반항 찾으니까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지. 그렇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자, 이제 이거 말고 한 가지를 더 할게요. 자, 한 가지를 더 할 건데 얘는 일반 출판사에 실려있는 책도 있고 안 실려있는 책도 있어. 그 다음에 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있고 안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있어. 근데 선생님은 가르쳐주자라는 거기 때문에 보고 알면 돼. 자, 얘를 선생님이 가르쳐줄 때 애들은 이거랑 비슷한 문제를 풀 때 선생님 얘 등차 수열인데요. 등차 수열이 나오기도 해. 어떤 형태냐면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저마식은 문제 형태를 아셔야 돼. 알겠지? 자, 알파 구하는 저마식은 되게 재미난 게 있어. 얘가 하나의 저마식이잖아. 근데 선생님 저마식 되게 많다고 했지? 그치? 그 많은 저마식들 중에 이 알파 구하는 저마식을 이용하는 저마식들이 또 있어. 또 다른 저마식인데 이 저마식을 이용해야 그 풀이가 또 나와. 근데 대부분의 저마식은 뭐라고 보시면 돼? 개차수열의 저마식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저마식은 아까 전에 파란색 1번으로 했던 거 더하기 FN인 거 그건 직접적인 거고 지금 얘는 뭐야? 등비수열인데 뭐야? 치환을 이용한 등비수열인 거고 그건 뭐야? 저마식인데 개차수열인데 치환을 이용한 개차수열이 있다는 거지. 이런 거 보면 되는데 얘도 실질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개차수열의 저마식이야. 근데 등차도 된다는 거야. 왜? 선생님이 분명히 개차가 뭐라고 했어? 다음 항에서 전하는 뺀값이라고 했지. 그 뺀값이 일정하면 등차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개차와 등차는 서로 얽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 뭐가 있냐면 다음 형태를 보시면 돼. P 곱하기 A의 N 플러스 2번째 항 더하기 1번째 항으로 가자. 1번째 항 더하기 Q 곱하기 A의 n번째 항 더하기 R 곱하기 A의 n-1번째 항이 다음 방정식으로 되어 있다. 방정식으로 되어 있는 꼴이야. 얘가 n 플러스 2, n 플러스 1, n이어도 상관은 없어. 알겠지? 근데 얘는 특별한 게 있다. 뭐가 있냐면 다음을 주어진 얘가 미지수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얘가 숫자로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면 돼?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0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 너희들한테 나오는 문제들은 다는 좀 뻥이고 100문제 중에 99문제는 다 더하면 0 돼. 그럼 얘가 숫자일 때는 요걸 알려줄까 안 알려줄까? 안 알려주겠지. 그럼 우리는 숫자일 때는 걔네들 뭐 해봐야 돼? 더해봐야 돼. 자, 요것을 찾으면 아까 전에는 알파라는 값을 찾으니까 바로 일반항이 나왔지. 우리는 요 식만 찾아내면 벌써 너희들이 풀이법을 다 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문제의 풀이법은 여기 안에 있어. 무엇으로 하면 된다?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0이니까 Q 값을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로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주어진 식에서 무엇을? 요 Q 값을 얘로만 바꿔놓으면 된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P에 A의 n 플러스 1번째 항 마이너스 P에 A의 n번째 항 마이너스 R에 A의 n번째 항 플러스 R에 A의 n번째 항 n 마이너스 1번째 얘가 0 된다라고 쓸 수 있는 거지. 뭐 요 Q 대신 얘를 넣고 A의 n번째 항 전개해주고 그러고 봤더니 얘네 두 개를 P로 묶어. P로 묶으면 A의 n 플러스 1번째 항 마이너스 A의 n번째 항 되겠지. 그 다음에 얘네 둘을 어디로? 우변으로 넘겨. 우변으로 넘기면 부호 바뀌겠지. 그 우변으로 넘긴 다음에 뭐로 묶어라? R로 묶어주면 A의 n번째 항 마이너스 A의 n 마이너스 1번째 항이 돼. 그러면 얘를 정리해주면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A의 n번째 항을 빼준 값이 무엇이 되더라? P분의 R에 A의 n번째 항에서 A의 n 마이너스 1번째 항을 빼준 것 같더라. 근데 봤더니 얘가 뭐야? 다음 항에서 저항 뺀 거잖아. 개차잖아. 개차에 전 개차에 P분의 R을 곱했더니 다음 개차가 나온다. 그럼 얘가 개차가 무슨 규칙을 갖는다는 거야? 등비수열의 규칙을 갖는다는 거지. 얘는 개차가 등비수열인 점화식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면 얘를 우리는 어떻게 푼다? 치환하면 되는 거야. 얘를 B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고 한다면 얘는 바로 전 거지. B의 n번째 항에다 뭐 곱한 거와 같아요? P분의 R 곱한 거와 같으니까 뭐를 구할 수 있어? Bn을 찾을 수가 있겠지. 왜? 등비잖아요. 그 Bn 찾았으면 개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에다 넣어서 문제를 풀면 되겠지. 이해됐어? 뭐 얘를 결론까지 안 써주는 이유는 어차피 얘의 결론은 A에는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BK가 돼. 근데 BK가 등비수열이야. 그럼 얘 뭐 써야 돼?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 써야 되겠지. 어차피 이 식은 개차수열을 일반항 구하는 거야. 식이잖아. 그러니까 이 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얘는 BN이 등비수열이 되는 개차가 등비수열이 되는 개차수열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까지는 그래도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디까지? 얘까지는 선생님은 점화식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물론 이거 말고 역수를 취해야지만 규칙을 이루는 것도 있어. 되게 웃기지? 우리는 삼수열이라고 해서 등차 등비는 가리키면서 조화수열은 안 가리키잖아. 근데 반대로 점화식에는 조화수열의 점화식도 나와. 당연히 모든 수열에는 점화식이 있겠지. 그치? 그런 것들을 별도로 배워야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모의고사 문제 풀면서 나올 때마다 많이 출제가 안 되니까 그거는 나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도 구하는 방법이 있구나. 여러 가지 수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점화식은 여기까지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다음 점화식들은 이제 유형별로 익히면 되는 거고 근데 그것들은 많이 출제가 안 되니까 내는 게 조금 반칙. 당연히 100점을 맞으려면 모든 점화식을 다 알아야 되지.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우선은 기본적인 거 익혀놓고 확장해 나가자. 어떤 건지 알겠지? 여기까지가 너희들이 익혀야 되는 점화식이다. 알겠니? 이것도 또 올려 빨리. 또 지워야 돼. 이거 귀납법 해야 돼. 귀납적 정의를 하셔야 돼요. 지워도 되겠지? 자 마지막 수원의 마지막 개념이야 이제. 벌써 이제 수원의 개념은 다 끝난 거야. 문제만 풀면 되는 거지. 난 진도 다 알았어. 이제 내가 할 일은 이제 끝났고 너희들이 할 일만 남은 거야. 질문 깜빡하는데. 이거 풀어줘야 되나? 네. 아니야. 우리의 목적은 끝까지 가보자는 거야. 우리는 예습이 숙제였잖아. 숙제 없어요? 당연히 예습이 와 지금까지 숙제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3달을 버틴 거야. 대박이야. 자 기납법 할 거예요. 나 수학과 갈 거다. 없지. 수학과가 어때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치?
수학과 간다고 해서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수학과고 미치도록 문제 풀 것 같잖아. 아니야. 공대가 더 많이 풀어. 수학과는 문제 많이 안 풀어. 그 대신 왜 그런 풀이를 쓰는지를 고민할 뿐이야. 철학과 아니에요? 옛날에는 철학자고 수학자였잖아. 옛날 사람 옛날로 따지면 그렇잖아. 수학과 철학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 네. 자, 선생님이 그걸 묻는 이유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지. 그치? 그게 FM이야. 근데 우리가 꼭 그렇게 풀어야지만 답을 찾는 건 아니야. 특히 뭐에서는? 증명에서는. 증명에서 너희들이 쓰는 방법은 보통은 뭐 앞에서부터 정리를 해나가서 결과와 똑같다라는 모습을 만드는 거야. 주어진 문제 형태를 막 지지고 볶아가지고 결론의 형태로 바꾸는 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증명이에요. 근데 지금은 물론 그 부분을 이용해도 되지만 우리는 이거라고 보시면 돼. 귀납법의 문제는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방정식을 찾는, 다음 주어진 방정식이 참임을 보이는 거고, 또 하나는 부등식을 보이는 방법이야. 근데 똑같은 문제인데 방정식은 배점이 좀 낮고 부등식은 배점이 좀 높아. 그 말은 방정식은 쉬운데 부등식은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부등식이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야.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보이고 싶어. 그럼 직설적으로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보이면 좋아. 근데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직설적으로 못 보여.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돌려서 표현해야 되겠지. 뭐냐면은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못하니까 A가 C보다 크다라는 건 직접적으로 찾을 수 있어. 그럼 뭐만 찾으면 돼? C가 뭐보다 B보다만 크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찾아낼 수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지. 어떤 논리야? 3단노법하고 비슷하죠. 직접적으로 못 보이니까 뭐? 가운데 뭔가를 찾아내서 간접적으로 비교하자는 거. 그래서 부등식이 힘든 거야. 방정식은 직접이야. 대신 부등식은 간접이 되는 거야. 근데 얘네들도 귀납법이라는 풀이에 의해서 보여야 되는 건데, 자,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귀납법의 개념을 가리키려면 첫째 항, K번째 항, K 플러스 1번째 항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렇게 얘기를 가리켜 놓고 시험에서는 살짝 돌려 표현하지. 뭐라고?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 n이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본다. 그럼 a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는 거지. 선생님이 수열할 때 가르쳐줬던 거 기억나? 수열에는 개념에는 뭐가 없어? 모든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했지. 모든 항이 규칙을 이루고 있는 건 아니야. 첫째 항을 뺀 두 번째 항부터 규칙을 이룰 수도 있죠. 그럼 그렇게 따진다면 두 번째 항까지 뺀 세 번째 항부터 규칙을 이룰 수도 있지. 짝수항만 분류해서 규칙 이루고 홀수항만 분류해서 규칙을 이룰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열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중에서 n이 a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항에서 규칙을 이룰 때는 다음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a에 1이 오면 1이 첫 번째 항이 되는 거고 3이 오면 3이 첫 번째 항이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세 가지 스텝을 확인을 한다. 첫 번째, 무엇을 확인한다? n이 a였을 때 n에다 넣을 수 있는 가장 작은 값, 제일 첫 번째 항인 거지. 그거였을 때 여기가 중요해. 좌변과 우변이 같다를 확인한다. 귀납법 풀 때는 좌변과 우변을 분리한다. 좌변만을 정리해서 우변과 똑같이 바꿔도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그게 원래는 제일 좋은 방법이지. 좌변의 식을 정리해서 우변과 똑같이 만드는 게.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좌변을 막 정리했더니 특정 형태에서 멈췄어. 그럼 그걸로 우변으로 형태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우변을 또 막 정리해서 똑같은 형태가 나오게끔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야. 뭔가를 창조하라는 게 아니라 주어진 게 맞냐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좌변과 우변을 뭐 한다? 분류해서 계산을 한다.
억지로 좌변을 우변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 알겠지? 만들 수 있으면 좋은 거지만 안 만들어졌는데 억지로 만들려고 하다가는 분명히 실수가 나오니까는 좌변 우변을 정리한다라고 가시면 돼. 알겠니? 자,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걸 첫 번째 확인했으면 두 번째는 형식이다. A보다 큰 값인 K에서 K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크다? A보다 큰 값을 넣었을 때. 큰 값을 넣었을 때, 즉 주어진 식이 n에다 K를 넣었을 때 주어진 식이 참이라 가정을 하는 거야. 예문 들어서 해줄게. 이 단계만 맞추면 돼. 즉 얘는 그냥 쓰는 거야.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어진 식이 요거에서 만족을 하냐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K를 넣을 때는 무조건 만족한다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결론으로 무엇을 확인하면 돼? n이 K 플러스 1 넣었을 때, 즉 n에다 K 플러스 1 넣었을 때 참임을 확인하면 된다. 그럼 참이면 참인 거고 아니면 거짓인 거가 되는 거지. 그치? 요 단계를 여러분들이 밟아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 이 세 과정인데 수능에도 나올 정도니까 이 유형은. 그럼 이제 예문으로서 하나를 보고 가자. 뭘로 갈까? 쉬운 걸로 가야 되겠지? 어려운 걸로 가면 빡세겠지? 선생님 I am Sam. 춥습니다. 춥다고? 네. 춥다고? 저도 죽을 것 같아요. 바로 죽어! 누가 신고를 했어? 무슨 문제를 할까? 어려운 걸로 하면 또 귀찮잖아. 쉬운 문제를. 뭘로 할까? 등차 소리로 할까? 등비 소리로 할까? 우리 등차, 시그마 공식 하나 있잖아. 뭘로 할까?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쭉 해서 K의 제곱은 뭐 된다? N의 제곱. N의 제곱은 뭐 된다? 난 시그마가 아니라 시그마 공식을 물어보는 거야.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쭉 해서 N의 제곱은 뭐 된다? 아직까지 시그마 K제곱 공식 못 배우고 있다는 거야? 시그마 K제곱 공식 뭐야?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그치. 얘가 뭐 된다? 6분의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된다. 분명히 우리 시그마 K제곱 공식이어도 공식이잖아. 이거는 뭐 K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K 세제곱으로 찾아내면 돼. 그거 말고 이 식이 진짜 맞냐라는 걸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지. 뭐를 이용해서? 귀납법을 이용해서. 찾아내라면 K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K 세제곱을 좌변으로 막 정리해서 하면 돼. 근데 그거는 찾아내는 거고, 즉 이 식을 찾아내는 거고, 지금 이 식이 맞냐? 정말 얘네 둘이가 같은 값을 갖냐를 확인하는 거. 찾아내는 것과 확인하는 건 엄연히 틀린 거지. 그치? 자, 그럼 우리는 뭐를 하면 된다고 했지? 첫 번째, 1 넣는 거지. n에다 1 넣어주면 좌변은 뭐 돼요? 1 넣으라는 거 항 하나만 더하라는 거잖아. 항 하나가 뭐야? 1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얼마? 1 나오는 거야. 그럼 우변은 n에다 1 넣으면 되는 거잖아. 우변은 뭐 된다? 6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얘도 얼마 나와? 1 나오지. 그러므로 1일 때는 좌변의 값과 우변의 값이 주어진 식은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좌변 분류, 우변 분류 따로 하라는 거. 요 2를 요런 걸로 만들지 말고 그냥 계산을 하라고. 그럼 우리 이거는 쉽게 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할 거는 뭐라고 했어? 얘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n에다 k 넣는 거야. 그냥 넣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쭉 해서 뭐까지? k의 제곱까지 더한 게 뭐와 같다? 우변에 k 넣은 6분의 k에 k 플러스 1
2k 플러스 1과 무슨 값을 갖더라? 같은 값을 갖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냥 쓴 거지. 그치? 그리고 우리가 확인할 건 뭐다? 세 번째,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다음이 성립하냐라만 보이면 돼. 그러면 우리는 하는 거지. 자, 좌변이 1부터 1의 제곱, 2의 제곱, k제곱까지는 얘가 얘라는 걸 알았어. 그럼 얘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좌변을 예항을 하려면 뭐를 더해주면 돼? 우리는 위식에 양변에 무엇을 더해준다?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해보자는 거지. 그럼 양변에다 얘를 더해주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쭉 해서 k의 제곱에 뭐가 더해진 거야? k 플러스 1의 제곱이 더해지는 거지. 이걸 더해줬더니 뭐가 되는 거야? 여기다 진짜 k 플러스 1 넣은 거랑 똑같은 식이 됐지. 그럼 얘는 얘에다가 뭐야? 원래는 6분의 k에 k 플러스 1 2k 플러스 1에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더해졌어? k 플러스 1에 제곱이 더해진 거지. 그럼 여기까지 지금 이거 이용해서 계속 푸는 거잖아. 좌변의 모양 만들어냈어. 그걸 가지고 이제는 무엇을 할 거냐면 얘를 보면 돼. 얘는 뭐 돼요? 6분의 k 플러스 1로 묶어봐. 묶어주면 앞에 건 뭐가 남는 거고 k에 2k 플러스 1 나오는 거죠. 뒤에 건 뭐가 남는 거고 6에 k 플러스 1 남는 거지. 그치? 그럼 이제 정리하는 거야. 아, 6분의 k 플러스 1 앞에 있고 뒤에 있는 거 얘 전개해주면 2k의 제곱 플러스 k에 플러스 6k 플러스 6 되는 거지. 그치? 이거부터 그냥 정리하는 거니까 6분의 k 플러스 1에 얘는 2k의 제곱 플러스 7k 플러스 6 되는 거죠. 그럼 뭐 돼요? 인수분해 되네. 6분의 k 플러스 1에 얘는 k 플러스 그냥 여기에다 k 플러스 1 넣어. k 플러스 2에 2k 플러스 얼마다? 3이를. 얘를 얘와 갖고 요걸 정리했더니 요게 됐어. 그럼 우변에다가 뭐를 넣어보는 거야? 얘에다가 k 플러스 1 넣어보는 거야. 그럼 우변은 뭐 되더라? k 플러스 1 넣어주니까 6분의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에 2k 플러스 3 되더라. 그럼 좌변과 우변은 무슨 값? 같은 값이다. 그럼 너희들한테 여기에 네모칸 쳐져 있어. 그럼 뭐 쓰면 돼? 그냥 얘 쓰면 되지. 진짜 앞에 거 요거 다 생략해. 여기 다 생략해 놓고 요거는 네모칸이다. 그럼 뭐 하면 돼? 결론 쓰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려오려고 하지 말고 뭐 거꾸로 올라가도 된다는 거야. 뭐만 알고 있으면 요거의 방법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래서 증명하는 건 위에서 내려오는 게 물론 바른 풀이법이지만 막혔을 때는 어떻게 해서도 뒤에서 위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렇지. 정지 눌러주세요. 일시 정지 말고 정지. 개념 끝.